양지열 변호사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리포트 들으셨지만요. 휴진율이 30% 넘으면 업무 개시 명령 내리겠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의료법상 의사에게는 환자를 돌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만약에 환자가 요청을 하는데 진료를 거부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예. 그런데 자리를 비워서 이번 경우처럼 파업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뭐 환자가 직접 진료를 요청할 수가 아예 없잖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이 보건당국에서 문을 열어서 환자를 돌봐야 한다라고 행정명령을 내리면 거기 따르지 않았을 때는 의사가 환자를 거부한 것과 똑같이 처벌합니다. 처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선제 조건으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휴진 신고를 하지 않고 파업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뭐 파업 자체가 불법, 그 자체로 바로 그 불법은 자체는 아닌데 다만 이제 지금 병원협회 쪽에서는 이제 의사협회와 달리 이 정부 대책에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 달 만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관련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서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의원은 어제 오후 1시 반쯤 서울 서부지검에 나와 오늘 새벽 1시쯤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엔 새벽 4시 넘어서까지 조서 열람을 진행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사장을 맡았던 정의기억연대 횡령 의혹 등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정 의원 관련 수사를 시작한 지 석 달 만입니다. 정 의원과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재작년과 지난해 윤 의원 개인 명의 계좌로 일부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후원금을 윤 의원이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건물에 대한 의혹도 있습니다. 지난 2013년 7억 5천만 원에 사들였다가 최근 4억 원에 매각해 검찰은 거래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인권운동가가 후원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정 의원 관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윤 의원은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하면서도 의혹들은 부인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 5월 전직 이사장인 윤 의원과 관계자들을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석 달 동안 정 의원 사무실과 마포 안성 쉼터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 의원과 정대협 회계 담당자들도 참고인으로 여러 차례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은 윤 의원을 기소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윤 의원 소환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건?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초기에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에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의혹들을 쏟아냈죠.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검찰에서 그 의혹들 전부를 상당 부분 다 이제 확인을 좀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회계 장부나 이런 거 말고도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이 진술로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까지도 여러 가지를 다 확인하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이 좀 오래 걸렸고 또 개인적으로 회계장부 압수 이후에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실제로 유용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 의원 단체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윤 의원 개인이 또 이게 개인 계좌를 모금한 부분이라든가 개인이 사용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비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밤샘 조사인데 조서 열람에만 3시간. 이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가요? 조서 열람이 그렇게까지 아주 길게 걸렸다 이렇게 볼 수는 또 없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조사 시간에 비해서 조서를 꼼꼼하게 봤다라는 얘기는 어떤 객관적인 그냥 그 증거 자료보다도 서로 주고받은 진술 내용이 또 그만큼 많았다라는 그런 얘기도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서 자체를 제가 지금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좀 사건이 오래돼가지고요. 이 수사 쟁점을 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 가장 먼저 의혹이 불거진 경우는 정의기억연대에서 모금한 금원들을 정상적으로 모금 범위에 맞도록 사용을 했느냐와 관련돼서 회계가 제대로 안 됐다거나 회계가 제대로 안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회계 제대로 안 된 걸로 혹시 유용한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윤미향 의원 개인이 이 정의기억연대 대표 위치에 있으면서 개인 자격으로 과거 정대협으로 있을 때나 정의기억연대에 있을 때나 개인 계좌를 이용해서 모금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 역시도 혹시 이제 모금한 취지와 다르게 사용된 부분이 없느냐 하는 것과 또 이 할머님들이 쉼터로 안성에 조성한 곳이 그때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기로는 이제 생각보다 그러니까 원래 평균 시세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매입을 했고 또 팔 때는 왜 가격이 더 떨어져서 매각을 했느냐 혹시 뭔가 부정한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쪽의 의혹들이 제기가 됐고 그 부분들을 다 이제 하나하나 확인을 한 것이죠.
검찰이 어디까지 확인했는지는 아직까지 뭐 알려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알려진 바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 부분 언론에서 제기했던 의혹들을 예. 거의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에 맞서서 정 의원 쪽에서도 그 언론 보도들 중에서 명백하게 잘못된 예.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 의원이 3천여만 원을 술값으로 사용했다. 이거는 명백히 허위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언론사들을 상대로 해서도 그분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이 정정 보도를 받아냈습니다. 그 예. 얘기는 뭐냐면 그게 고스란히 또 검찰 수사의 방어 논리로도 또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건 뭐 지금 누구 잘 모르겠지만 기소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거 저 정말 예. 짐작하기가 쉽지가 그러니까 않습니다. 아까 그 검찰이 다 확인했다고 말씀하신 거는 네.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아니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 사실 여부부터 다 확인해 그러니까 왔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검찰로서는 예. 수사의 단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언론에서 이 알려진 세간에 도는 그런 얘기들도 수사의 단서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게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떠나서 언론에서 의혹 제기한 부분들 하나하나를 다 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예. 그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까지는 이제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예, 기소 가능성 한번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박원순 전 시장, 박원순 전 시장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주명 전 비서실장이 어떤 사실을 덮었다, 네. 제보를 받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난 뭐 개인을 콕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한 20명 가량의 뭐 본인보다 저 상급자들에게 뭐 피해 사실을 호소를 했는데 그리고 정보 자료를 옮겨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성범죄에 대해서 방조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을 했고 피해자가요? 거기서 첫 번째로 이제 피고발인 신분으로서 조사를 받은 예.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 특히 전출 요청 같은 걸 받은 적도 없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SNS를 통해서 대화를 나눴다든가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도 자료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피해자의 주장과는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는데요. 네.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까요? 이건 어떻게 그 부분은 사실 지금 어떤 자료들을 먼저 이 제출을 했고 그 피해자 부분들이 측이 말씀이시죠? 피해자 예. 측이 먼저 제출을 했고 그 부분들의 어떤 진술이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는 사실 최근에 이제 피해 사실을 공표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알 수가 없어요. 예. 다만 이 어떤 받고 있는 성범죄 방조라고 하는 것은 성범죄가 실제로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이 방조를 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최소한 그런 범죄가 있을 거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게 없더라도 그게 그런 범죄가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묵인했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뭐 도와줬다, 뭐 사전적이든 사후적이든 이런 게 방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증거들을 원칙적으로는 이제 수사를 하는 검찰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뭐 피해자 측에서 먼저 어떤 자료들을 제출을 했는지가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내질 가능성이 높다, 낮다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건 사실 알려진 게 좀 없죠. 근데 김주명 비서실장 측에서는 자신이 그 피해자랑 주고받은 문자도 내보이겠다. 뭐냐면 방조하지 않았다는 어떤 반증으로 내보이겠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이게? 방조하지 않았던 것과 또 이 전출 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피해 사실을 호소하면서 전출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피해자가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그게 뭐 기록에 남아 있는 건 없다라는 그런 주장일 것이고 또 이미 이제 서울시 측에서는 그 중간 과정에서 전보 조치에 대해서 본인의 희망 의사를 물었을 때 또 본인이 이거를 지금으로서는 전출할 의사가 없다라는 또 네. 그 기록 같은 걸 또 제출한 적이 있죠. 예. 마지막으로 박원순 수장과 관련해서는 하나 더 여쭤볼게. 고 박원순 시장의 저 핸드폰이요. 네.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이 원래 지금 허용이 안 됐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 포렌식을 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글쎄요, 뭐 감사원이라고 하는 예. 것이 공무원의 비위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이제 내부 징계를 위해서 이 감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감사 결과 정말로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면 이제 그 수준에 따라서 징계를 하거나 형사처벌을 위해서 검찰이 사건을 넘길 수도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감사는 가능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고요. 예. 뭐 저도 일각에서는 그런 동의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게 과연 가능할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리적 논쟁의 여지가 있군요.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예. 감사 자체가 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감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 감사 목적을 위한 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본다는 게 가능할까? 물론 이제 명확한 어떤 그 법리적 해석이 있는 건 아니군요. 사례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예, 예.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문제요. 검찰에 나오다가 굉장히 어떤 격앙된 토론을 했습니다. 예. 그 내용 혹시 그러니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해서 이제 금융위원회에 있었을 때 비위에 관해서 감찰을 하고 있었는데 감찰을
무마했다라는 게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한 예. 그런 바고,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당시에 민정수석실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했는데 예. 본인이 이 감찰을 받으러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감찰을 진행할 수 없어서 종료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검찰이 기소한 것처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감찰을 종료했는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비리라든가 범법이라고 한다라면 뭐 검찰의 많은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종료했을 경우 다 범죄가 되는 예. 것이냐? 이건 권력형 비리라고 만들어낸 사건이다라는 그런 강력한 또 주장을 했습니다. 뭐 본인의 그 워딩을 제가 직접 한번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를 권력형 비리법으로 묶고 범으로 묶고 그러니까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을 공범으로 엮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전에 지난번 이제 뭐 자녀 문제라든가 뭐 양 변호사님 조전 잠시만 네. 자, 방대본 브리핑 듣고 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지금 다시 좀 아까 말씀 잠깐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 공소사실 변경이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예.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소사실의 변경이 아니라 정경심 교수에 아, 대한 예, 예. 재판에서 과거에 이제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 이제 딸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줘서 그걸 제출하게 만들어서 유기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는 혐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냥 허위 인턴 확인서라고만 했지 그게 누가 위조를 한 것인지를 이전 공소장에는 빠져 있었는데 예. 이번에 검찰이 그걸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를 했다라고 공소장을 변경한 것입니다. 예. 물론 이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은 단호히 부인한다. 그런 사실이 절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